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이었는데 그 외에 공직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이병철 변호사님 바로 전화 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럼 뭐 100%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김상환 소장으로 한 몇 개월 전에 바뀌었죠. 그 전에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한덕수 총리 등등 여러 사람에 대한 또 나쁜 검사들 탄핵 그 소추 발의를 해서 헌재로 보냈지만 전부 다 기각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한계라고 보는데, 현재 이제 헌재를 이끌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후에 김상환 상당히 실력 있고 정말로 훌륭한 헌재 소장이 또 취임해서 잘 헌재를 이끌고 있다.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 논리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위헌 논란, 위법 논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결정하면서 명백하게 위헌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네. 뭐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막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런저런 국민적인 불안이 있을 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전면 봉쇄했던 행위는 파면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란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뭐 굉장히 영향을, 특히 지금 그 지귀현 재판장한테 심리적인 또는 그 법리적인 많은 압박이 될 거라고 뭐 확신이 드네요. 자, 헌법재판소의 논리로 보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덕수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면이 이제 기각이 돼버렸고, 뭐 줄줄이 이제 기각으로 이어지다가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지호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이제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느냐,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주도성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형법상으로는 이분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것이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지호 청장이 당일날 행했던 행위는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 이제 라는 게 결론인데, 그래서 파면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경찰청장이 지휘해가지고 국회에 정문을 여러 경찰 병력이 봉쇄하고 하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인데 그것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라는 게 오늘 그 뉴스를 보면 헌재에서 9대0으로 만장일치 파면의 핵심적인 원리 놓은 거이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 그 기둥을 가지고 그냥 파면 결정을 그냥 한 것이다. 정말로 간명하고 뭐 이게 이 세부적이고 어떻게 구질구질한 논리가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헌재가 지금 국민에게 이 오늘 결정을 통해서 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하여간 아직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 형사법 이 1심의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2월 달에 이제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요구와 경고를 대한민국 최고 이 정치 사법 기관인 헌재가 오늘 한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안심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 사법기관으로서 참 김상환 헌재 소장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지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도 이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뭐 전체적인 그 뭐 성향, 재판 스타일, 또 법에 대한 본인의 좀 원칙과 철학 이런 건 어떤 것입니까? 일단 김상환 판사는 뭐 굉장히 판사로서 좀 실력이 우수하고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이게 거의 뭐 우리처럼 어떤 직업적 혁명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학생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 학생운동가들과 항상 교류하면서 또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후에 또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이제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또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또 저와 소통을 평생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본인의 재판에 또 반영되고 그러면서도 재판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결문이. 예, 그래서 누구도 김상환을 좀 싫어하는 거부적인 쪽도 실력으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주 능력 있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은 결국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네, 이제 상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우리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차단을 네. 해버렸던 그 행위에 대한 준엄한 그렇습니다. 헌법적 심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조지호는 그것을 주도했던 경찰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도 이제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을 이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결론을 냈지만 이제 국회에 대한 것도 오히려 조지호를 파면함으로써 국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존속돼야 하는지 헌법적 법률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재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헌법 원리 하에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하고 있는 형법상의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가 되느냐, 형량은 뭐냐, 또 나머지 조지호, 또 여러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형법적 그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헌법적 원리 하에 그것을 오늘 이 강력하게 보여준 9대 0이라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보여준 굉장히 준엄한 어떤 명령을 국민을 대신해서 오늘 발표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9대 0이라는 결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은 야 이거는 파면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 이것은 또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진짜 그게 굉장히 예리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알다시피 우리 지난 3월 4일 끝에는 만장일치, 8대 0 만장일치였지만 한 달 반 이상을 마음 졸였던 5대 3이다. 그게 실제였거든요. 3명의 어떤 그 파면에 반대했던 그런 보수 헌법재판관이 현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9대 0으로 이 조지호 청장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것은 그 위에 김용현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왔다면 또 뭐 윤석열 사건이 왔다면 여인영 사건이 왔다면 그거는 더 준엄하게 9대 0이다. 그러니 지기현 형사재판부는 여기에 합당한 형사재판 결론을 선고를 해야 된다. 이제 라는 그런 어떤 그 비례적 어떤 비례원칙에 따른 명령도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통합적 차원에서도 어떤 명령의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론내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또 다시 살아나고 우리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법치다라는 맞습니다. 것들을 이제 국민들도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희대 네.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본인이 국민들을 이렇게 거스르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텐데 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신뢰는 신뢰대로 다 깎아먹고 권위는 권위대로 추락해버리고 직위원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본인은 인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판사로서 공직자로서 내는 이제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조희대가 사법부를 다 망쳤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결국 네.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작에 바꾸지. 지금 와서 이런 분위기에 은근슬쩍 편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헌법이고 적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핑계처럼 들리는데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보완해서 또 내니까 오늘 지금 계속 대법원이 선방쳐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의 전담 재판부, 집중심리 재판부도 만들겠다 등등의 이런 작태들은 또 별도의 어떤 인터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제가 지금 재활 훈련 들어가야 돼요. 예. 방금 우리 정기환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